트럼프 행정부가 원정 출산과 사기 결혼에 대한 집중 수사에 돌입해 범죄 조직원 11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TPS 임시 보호 신분자 13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에 대한 혜택을 종료하고 출국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미 도매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인 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장기간 배치돼 군사작전을 수행해온 항공모함 아브라함 링컨호 대신 조지 워싱턴호로 교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을 상대로 민간 보안업체가 직접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는 원정 출산과 사기 결혼에 대한 집중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10년 동안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1,000명 이상에게 미국 시민권자와 사기 결혼을 알선해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한 범죄 조직원 11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당국이 원정 출산에 이어 사기 결혼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첫째, 연방법무부는 사기 결혼을 알세운 범죄 조직원 11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드 블란체 연방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기 결혼 기소는 최대 규모의 사기 결혼 영주권 알선 중 하나라며 사기 결혼에 대한 추적과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This scheme was not a quick fly-by-night operation, but rather a years-long, multi-million-dollar cottage industry to criminally assist people who would not or legally could not otherwise becom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연방 법무부가 맨하탄 법정에 제출한 기소 문건에 따르면은 이번에 기소된 11명이 운영해온 사기 결혼 알선 업체들은 10년 동안 주로 중국인들 무려 1,000명 이상을 미국 시민권자와 사기 결혼을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국인들은 거액을 내고 미국 시민권자와 사기 결혼한 후 이민 서비스국에 결혼 이민을 신청해 미국 영주권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명의 직원을 둔 사기 결혼 알선 업체에서는 사기 결혼을 원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10만 달러나 받고 미국 시민권자와 사기 결혼시켰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거액을 받고 사기 결혼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을 이민 서비스국에 결혼 이민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주고 그린카드를 받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메릴랜드에서 사기 결혼 조직이 적발돼 기소되고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범죄수사대 SHI는 지난해 5월 메릴랜드에서 사기 결혼 알선 조직을 적발하고 4명을 기소했으며 돈을 주고 미국 시민권자들과 결혼한 다음 영주권을 신청한 불법 체류자 100명 이상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물론 추방 절차에 넘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사기 결혼 알선 조직은 메릴랜드에서 적발됐지만 주동자들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1인당 2만 달러 내지 4만 달러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에 적발된 금액은 1인당 10만 달러로 대폭 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원정 출산 원천 봉쇄에 돌입함에 따라 국무부가 미국 비자 신청자는 물론 미국 비자 소지자들 중에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나는 외국인 임산부에 대해서는 출산 여행, 즉 원정 출산으로 오심될 경우 비자 신청을 기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속인 CBP 입국심사관들은 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임산부들의 활동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가 원정 출산으로 오심되면 미국 입국을 거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속 HSI 특별수사대는 미국 내에서 대대적으로 원정 출산을 광고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추적을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허용 판결을 바탕으로 TPS 임시 보호 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받아들인 TPS 임시 보호 신분자 13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의 혜택이 종료되고 출국령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법 지위가 사라진 이들은 스스로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체포돼 추방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들어 1년 반 동안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130만 명에게 출국령을 내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인 103만 8,600명의 혜택을 종료시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진과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부여했던 TPS 임시보호신분자들은 13개국 출신 13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후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거의 대부분인 11개 출신 103만 8,600명의 TPS를 공식 종료하고 출국령을 내렸습니다. TPS 종료와 출국령을 받은 출신 국가들을 보면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2021년도 입국자 26만 8,200명, 2023년도 입국자 34만 8,200명으로 모두 60만 명을 넘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티 출신들이 그 다음으로 33만 5천 명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두라스 출신들이 5만 1,000명이고 네팔 7,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쟁을 피해 미국에 온 아프간 출신들이 8,100명, 시리아 출신들은 6,1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 중이어서 종료가 일시 중지된 2개국 출신들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출신 5,000명과 소말리아 출신 1,100명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4개국 출신 27만 3,200명은 TPS 임시보호신분이 반대로 연장됐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 17만 명과 아직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신 10만 명 이상이 TPS 신분을 연장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TPS 임시보호신분을 무분별하게 최대 1년 반씩 연장해주는 바람에 더 이상 연장 없이 종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씩 추방한다는 핵심 이민 정책에서 다음 타겟으로 TPS 임시보호신분자 130만 명을 꼽고 출국령을 내리고 있으며 불응시 체포와 추방에 나선다는 방침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 번째 타겟으로 바이든 시절 2년 동안 TPS와 비슷한 인도적 패롤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140만 명을 모두 미국에서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도매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인 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해고도, 신규 채용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물가는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달과 비교해 0%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0.2% 상승을 밑돌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상승률도 4.7%로 전달의 5.5%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상품 가격이 0.7% 하락하면서 전체 도매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한 달 전보다 3.1%, 휘발유 가격은 5.7% 떨어졌고 식료품 가격도 0.9%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받는 가격을 보여주는 지표로 향후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의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도매 단계의 물가 부담이 계속 낮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고용지표에서는 노동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0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 건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인 20만 4천 건도 웃돌았습니다. 다만 전체 청구 건수는 여전히 과거 수년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어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미 노동시장은 해고는 적지만 신규 채용 역시 부진한 해고도 없고 고용도 없는 No hire, no fire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새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나 대학 졸업생에게는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정되는 동시에 고용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어 당장 금리를 움직여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9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생산자 물가 발표 전 59.4%에서 발표 직후 67.6%로 높여 반영했습니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 불안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에너지 가격이 다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주도하는 항공모함 전단으로 장기 배치되어 온 아브라함 링컨호 대신 조지 워싱턴호로 교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에 모항을 두고 있는 조지 워싱턴호는 새로운 무기와 물자, 병력을 싣고 말레이 반도,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있어 곧 중동 지역에서 무기와 물자 등이 소진되고 있는 링컨호와 교대하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강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전술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해온 중동 지역 미군 병력을 5만 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B-1 전략 폭격기와 네이비셀, 레인저 등 특수부대까지 미군 병력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장기 해상작전으로 무기와 물자들이 소진되고 장병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는 항공모함 전단을 교대시키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일본에 모항을 두고 있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전단을 중동 지역으로 파견해 에브라함 링컨호와 교대토록 명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는 전투기와 헬기 등 군용기 90대와 6천 명의 해군들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장전된 각종 무기들과 신선한 물자를 싣고 있어 새로운 전쟁 작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호는 순양함과 구축함 등 군함 20여 척을 거느리고 해상작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에브라함 링컨호는 250일 이상 해상에 배치돼 최장 배치 기록을 세우면서 무기와 물자가 소진되고 있으며 식수와 하수, 플러밍 등 각종 문제들이 악화되고 있고 미군 장병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공격 등 어떠한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미군 병력을 증강 배치해왔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 전략 폭격기들을 본격 출격시키고 있어 지하 핵시설에 대한 벙커버스트 투하를 예고하고 있고 네이비실과 육군 레인저 부대 등 특수부대를 출동시키고 있어 호르무스 해협이나 하르그 섬 장악을 위한 지상군 투입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2차 대전 이래 최대 규모의 이란 공격 계획을 마지막 순간 협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전격 중지했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에도 협상이 매듭지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을 상대로 민간 보안업체가 직접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랜섬웨어와 금융사기 등 미국인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민간업체의 공격이 자칫 보복이나 국제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범죄 대응 방식이 단순히 공격을 막는 수준에서 상대방의 공격 기반을 직접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따라 민간 업체들도 해외에서 미국인을 겨냥하는 초국적 범죄 조직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해커에 대한 공격 작전은 주로 정부기관이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민간 사이버 보안 전문가까지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민간 업체가 마음대로 해외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고 최소 $100만 보증금이나 에스크로 계좌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 정부가 민간 선박에 적국의 배를 공격할 권한을 줬던 이른바 사령면장의 사이버 버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랜섬웨어와 금융사기, 개인정보 탈취 등에 대한 대응입니다. 해외 범죄 조직이 미국 기업이나 병원, 금융기관을 공격하기 전에 이들이 사용하는 서버와 통신망 등을 찾아 무력화할 수 있다면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도 열리게 됩니다. 정부의 사이버 작전에 참여하는 보안업체가 늘어나면서 미국 사이버 보안 산업에 대한 투자와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업체가 공격 대상을 잘못 판단해 범죄 조직과 관계없는 해외 기업이나 개인의 시스템에 피해를 줄 경우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을 받은 범죄 조직이 미국 기업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랜섬웨어나 개인정보 탈취 등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격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통신망이나 서버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이버 범죄 대응이 국가 간 외교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미국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 공격을 막는 방어에서 상대의 공격 능력을 먼저 제거하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략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범죄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민간의 공격에 따른 책임과 보복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